So the question is, can we in fact connect our neocortex of our brain to the cloud? And there are a multitude of companies working on this. There is probably over $1 billion a year going and being invested into connecting our brains to the cloud. 안녕하십니까, 로브맨입니다. 자, 오늘은 화성 탐사는 가상현실인가? 이 편의 해설편, 이 XR에 대해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더워져서 로브를 읽기가 힘드네요. 짧은 시간에 이 화성 탐사, 가상현실, 가상화폐를 모두 다루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합니다. 제가 자주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간히 음성으로 제공되는 해설편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즌3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많은데 빠른 시간에 할 수 없다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12월까지 시즌3를 끝내야 되는데 정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자, 먼저 양자 컴퓨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현재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watching you. 조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보 통제는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무엇인가? 기존의 비트의 양자 모델을 적용하는 형태입니다. 비트 0과 1, 이 전압 차이의 회로 신호로 구성됩니다. 스위치를 온오프하는 방식입니다. 이 비트는 01, 11, 10, 00 이렇게 4개의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이 8비트는 8자리의 문자열을 사용합니다. 이거를 이 1바이트라고 하는데 256개의 변수값 이 밸류를 만들어냅니다. 2018년도에 구글은 이 72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공개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53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네이처지 논문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상용화된 시카모어 센서를 사용했는데 연산 처리 시간을 슈퍼컴퓨터의 10,000년, 이것을 200초로 단축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이에 53 거듭제곱, 아주 천문학적인 수치의 비트가 나오죠. 숫자를 읽기도 힘듭니다. 시카모어 센서는 초전도체, 이것을 이제 극저온 상태로 유지를 합니다. 이 마이너스 272.9도에서 이 전류 저항을 0으로 만듭니다. 양자의 스핀 회전을 끊임없이 반복을 해서 0과 1을 동시에 가지는 중첩 상태를 만듭니다. 이것을 슈퍼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슈퍼포지션은 양자 게이트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변수값이 추가된 병렬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2023년도에 IBM은 이 1000큐비트 양자 컴퓨터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큐비트의 양자 컴퓨터를 선보일지 예측이 되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결국에 스스로 무한대 연산을 만들 것이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에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통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차세대 양자 컴퓨터의 이름은 아페이론이 될 수 있다. 이 아페이론이 예전에 제가 언급했던 그리스 자연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가 무한 근원 물질로 주장한 것이죠. 엘리트의 주요 프로젝트는 고대 사상이나 신비주의 용어를 이용합니다. 글로벌 엘리트는 분명히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조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교조적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최신의 구글 어스 프로를 보면 지구의 주요 환경을 이 3D로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위성 3D 스캔 방식을 사용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가 구현하는 가상현실을 Extended Reality, 확장형 가상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R은 디지털로 만들어낸 배경이다. 디지털로 복제한 완벽한 물질 세계를 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배경이 완성이 됐다면 플레이어가 필요합니다. XR에 진입하는 방법은 기어가 아닌 반드시 뇌로 접속하게 됩니다. 이 기술을 통틀어 BCI, Brain Computing Interface, 이렇게 부릅니다. BCI는 본래 목적이 이 뉴럴링크처럼 의식으로 이 전자기기를 제어하는 겁니다.
뉴럴링크는 원숭이에게 적용한 실험을 2021년도에 공개를 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대로 원숭이가 생각으로 컴퓨터를 제어를 하죠. 이 마크 저커버그가 페이스북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이 2018년 이전 것이 대부분입니다. 인스타그램이 활성화되어 있긴 한데 이 페이스북은 서비스가 거의 죽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저커버그는 리브라라는 가상화폐를 진행을 했다가 중단을 하고, 리브라가 이 천칭자리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 페이스북의 CTO인 마이크 슈레퍼가 주축이 돼서 이 가상현실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신경 인터페이스 기업인 이 컨트롤 랩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앤드류 버스워스가 연구소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이제는 MRI 기술처럼 뇌를 스캔을 해서 무선으로 이 뇌파의 정보를 전송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페이스북은 현재 상당한 BCI 기술을 보유했다고 보여집니다. 뇌가 기계를 통제할 수 있고 역으로 기계가 뇌를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BCI는 이 쌍방향 통신이라는 겁니다. 이 개인의 뇌가 공개된다고 하니까 이 대중들의 반발이 상당하겠죠.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가상현실을 유도할 것인가? 이 BCI 기술을 구현할 것인가? 여러 가지 공상과학의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영화 토탈 리콜의 여행 패키지처럼 XR을 선택해서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화성의 이주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바로 XR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인류에게 전부 뉴럴링크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인류 전체가 XR로 동시에 이동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간의 죽음 이후에 인간의 의식이 휴먼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버에 캡처되거나 이 복사되어서 XR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가상현실을 구동하는 클라우드 서버가 디지털 아카시브 레코드를 복제했다고 봐야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마지막 시나리오가 가장 치명적입니다. 이것을 디지털 영생이라고 부르는데, 죽어서도 XR 내에서 욕망 해소 게임을 계속 연장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 이 모든 것이 가상화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최초의 가상화폐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인 일본인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가상인물입니다. 2015년도에 호주의 컴퓨터 공학자였던 크레이크 라이트가 자신이 사토시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채굴형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재환, 근본위 화폐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 달러가 근본위 제도에서 시작을 했지만 FRB가 이를 지키지 않고 이 초과 발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는 지급 보증이 전혀 안 되죠. 비트코인은 이 커런시, 이 통화 기능이 매우 약합니다. 은행 간 국제 송금, 이 와이어 트랜스퍼, 이 기존의 통화에 비해서 빠르다, 이런 점을 가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요즘에 나온 가상화폐에 비해서는 이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 탈중앙화, 이 화폐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중앙은행을 통해서 과세, 이 금융시장의 편입, 이 중앙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본래의 취지가 희석되고 있죠. 블록체인, 이 가상화폐가 우리의 현실에 필요한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암흑시장의 거래, 공신력이 없는 가상화폐가 난무하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없는 컨벤셔널 커런시, 이 기존의 통화로 우리는 현재의 금융활동이나 경제적인 거래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화폐 발행권, 이 달러, 이 기초통화는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큰 권력이죠. 글로벌 엘리트 사회가 화폐 발행권의 권력을 방치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의 가상화폐가 우리의 생활에 적용되는 상황은 국가가 주관하는 중앙 디지털 화폐 실현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기존의 가상화폐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피터 디아만디스가 언급한 대로 가상화폐는 가상현실에 사용될 것이다. 게임머니처럼 완벽하게 구축된 가상현실 내에서 가상화폐는 새로운 부의 구조도를 형성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화성을 왜 가상현실과 결부시켰나?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망상입니다. 토탈 리콜 외에도 2019년도 CBS 트와일라이트 존 TV 시리즈에서
화성 유인 탐사가 시작되는 동시에 가상현실이 확장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단순히 영화에서 주는 상상력의 산물인가? 지금까지 밝혀진 화성의 정보로 보면 화성 유인 탐사는 물리적으로 아주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 나오는 분이 이 천체 물리학자이자 코스모스의 저자인 칼 세이건입니다. 대중에게 우주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킨 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유인 우주 탐사의 난이도는 이 행성의 탐사선이나 탐사차를 착륙시키는 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화성 탐사차의 성공도 어찌 보면 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이 난이도가 매우 높은 미션이다 보니까 이 퍼시비어런스를 착륙시킬 때 나사의 이 지상 연락관, 이 캡콤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탐사차의 화성 정보는 신뢰성이 있는가? 관련 내부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존의 화성의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화성의 기존의 이미지는 붉은 행성인데 최근의 자료를 보면 지구와 정말 유사해 보입니다. 이 얼마 전에 큐리오시티에서 이 여러 개의 사진을 조합해서 합성된 이 화성의 구름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화성이 지구보다 이 크기가 작죠. 이 화성의 대기 질량이 지구의 0.005%라는 것을 감안을 해보면 화성에 구름이 형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가능성을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사의 화성 정보가 거짓이라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0년도 12월 16일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의 크리스마스 특집 커버인데 이 정말 의문스러운 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사진은 분명 이 화성 탐사원인데 우주복 헬멧에 반사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3명의 소녀들이 보입니다. 이 중에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걸 들고 즐겁게 쳐다보고 있죠. 분명히 뭔가를 표현했습니다. 거기에 화성 탐사원이 돌을 들고 있는데 마치 기존의 화폐는 무의미하다 이런 식의 조롱이 느껴집니다. 더욱이 이 크리스마스 특집 이코노미스트지에는 뜬금없이 대한민국의 산악문화에 대한 이 기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시나리오 안의 예외가 아니라는 암시로 봐야 될까요? 일론 머스크는 왜 그러는가? 일론 머스크의 이 최근의 행보를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일론 머스크는 분명히 진실을 말하고 있다입니다. 앞으로 가상화폐,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뉴스가 계속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얼마 전에 해커 그룹 어나니머스가 일론 머스크를 경고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어나니머스가 우리는 군단이다, 리전이라고 하죠. 리전은 이상하게도 이 뜻이 엑소시즘의 악령을 스스로 지칭하는 말로 쓰입니다. 어나니머스가 왜 자신들을 리전이라고 했는지 참 의아스럽죠. 얼마 전에 트위터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을 화성의 황제 임페라토르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엘리트는 전부 이 로마자, 라틴어, 고대 철학, 이 신비주의 사상을 인용하거나 운유, 메타포를 반드시 사용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8년도에 분명히 트위터에서 레드필을 먹자, 현실을 각성하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가 지속적으로 이 X를 강조를 하는데 이 처음 만든 회사가 X.com이죠. 이 페이팔의 전신, 스페이스 X, Xprize Foundation. 이 X가 뭐냐? 로마자로 X는 10입니다. 숫자 10인데 원소기호로 10번이 니온이죠. 이 삼성이 CES에서 공개했던 인공지능의 이름도 니온입니다. 이것은 New One이라는 뜻인데 새로운 것이다 이런 의미겠죠. 숫자 10이 왜 New One이냐? 숫자가 10지법으로 보면 9에서 다시 반복이 됩니다. 10, 이 게마트리아 수비학으로 1과 0을 다시 합치면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이 합쳐지면 2, 12는 다시 3 이런 식으로 계속 9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숫자가 계속 커질 때도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새로운 것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점성학의 황도 12궁 중에
열 번째 별자리가 이 카프리콘인데 수장 염소 자리입니다. 태양이 염소 자리 옆을 지날 때 왼쪽에 있는 행성이 토성인데 이 점성학에서 이 토성이 염소 자리의 지배자, 이 룰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성을 세턴, 그리스 신화에서는 크로노스라고 하죠. 이게 전부 탄소체, 흙, 이렇게 물질 세계의 기반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사탄이 염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아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새로웠습니다. 이게 왜 바포맷이나 사탄이 염소의 모습인가? 일론 머스크는 글로벌 엘리트 사회의 내부자인가? 당연합니다. 화성 우주 개발은 미국의 최대 국가안보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의 최대 과학 엘리트 집단인 나사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우리가 모르는 정보와 기밀에 상당 부분 접근했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이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조롱거리라도 말이죠. 그가 어떻게 엘리트 사회에 편입되었는가? 엘리트 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최상위층은 혈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위 세계 엘리트의 13개의 가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진짜 실체는 미디어를 통해 알려진 유명인이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성공을 이룬 기업가, 정치인, 엔터테이너, 소위 셀러브리티, 이 미디어에 노출된 유명인을 선택하여 편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페이팔에 성공한 기업가로서 선택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대중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 번 흘렸습니다. AI에 대해서도 여러 번 경고를 했죠. 우리의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이런 주제는 10년 전이었다면 정말 이 망상으로 취급을 받았겠지만 오히려 요즘은 이 시뮬레이션 이론을 진지하게 언급을 합니다. 존 스튜어트 벨이 주장했던 양자 얽힘이 2019년도에 글래스고 대학에서 관측이 됐습니다. 실제로 증명이 됐습니다. 양자 얽힘이 관측됐다는 것은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카르마가 작용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카식 레코드도 언젠가는 입증이 될지도 모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양자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 에너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인도의 이론 핵물리학자인 아미트 고스와미가 영혼의 물리학이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의식은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영혼이 있다고 주장을 한 것이죠. 이 많은 분들은 우리가 사는 현실이 디지털 시뮬레이션으로 결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본질이 조금 다릅니다. 디지털 시뮬레이션은 이제 XR로 시작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는 그의 가족과 함께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합니다. 왜 그 좋은 주사를 안 맞는다고 했을까요? Anyone who's at risk should be quarantined until the storm passes. All right, but this storm is coming again. You're talking a lot about saving humanity, but these are humans that die in the process. Everybody dies. I know that, Elon. I get that. Will you get a vaccine? What do you do with your own family? You won't get a vaccine. Why is that? I'm not at risk for COVID, nor my kids. Mm-hmm. So you won't do that. No. 2020년 제니퍼 더드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인 이 크리스퍼 Cas9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Can you explain how CRISPR does that for bacteria? Sure. So CRISPR is an adaptive immune system. It allows bacteria to detect viruses and protect themselves from future infection. Then a few years ago, it was recognized that, this system, which operates as an immune system, that we could actually harness it as a technology for something quite different, which is genome editing. 많은 사람들이 제니퍼 더드나를 보고 이 영화의 장면이 연상된다고 합니다. The premise is quite simple. Take something designed by nature and reprogram it to make it work for the body rather than against it. You're talking about a virus? Indeed, yes, in this case the measles virus, which has been engineered at a genetic level to be helpful rather than harmful. So you have actually cured cancer? Yes, yes. Yes, we have.
XR이 우리를 모두 납치하는 것인가요?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이 망상 같은 시나리오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망상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브맨이었습니다.